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월요일 아침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이어서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네, 잘 보냈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촉촉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좀 맑은 공기로 월요일 아침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이슈는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반도체 투톱을 뺀 나머지 기업의 영업이익이 10% 가까이 또 감소해서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우리나라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단 반도체 업체들이 주도하는 경제거든요. 사실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 뭐 식당이랑 가보면 손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이제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은 또 이제 그 홈쇼핑이라든가 이제 집에서 언택트를 하는 것들은 이쪽은 또 많이 또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끌고 있는 이제 반도체 1, 4분기에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뭐 4월 7월 발표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반도체 업종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일단 업종들도 일단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은 좀 작년 대비 어떤 기저 효과로 내서 아마 연말 정도는 오히려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증시 강보합권으로 양지수가 시작이 됐는데 기관들의 매물이 출회하면서 계속해서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7% 하락한 3,104포인트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3% 하락세 기록하면서 966.87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기관이 지금 2,183억 원 물량을 계속해서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4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들이 2,5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45억 원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그 사이에 매도 물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400억 원대 물량 출회해내고 있고요. 개인이 48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0.35%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1%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가 1%대 시세 밀리면서 LG화학도 함께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0.86%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2.48%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셀트리온까지 2.96% 시세에 밀리면서 코스피 상위 종목도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기아와 현대모비스 모두 0.9%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3%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철수 기대가 많으면서 LG전자 1.89%또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1%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 계속 살펴보시면요. 오늘 SK텔레콤 1.42% 지금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같은 경우도 2%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관련주들 모두 다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시세 많이 밀리고 있는 와중에 KB금융도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지금 내림세인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26%, 셀트리온 제약도 1.61% 시세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HAB까지 3%대 밀리면서 제약주들이 좀 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1.91%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비엠도 1%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SK머티리얼즈만 0.36%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시젠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원익 IPS가 2.83% 급등세 보여주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노공업도 1.19% 상승폭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테오젠이 2%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KMW도 1.23%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창투사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연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에는 현재 코인베이스가 14일 직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두나무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어서 마켓컬리나 야누자들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투사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SBI 인베스트먼트가 10%대 급등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진입을 하기도 했고요. DPC도 4%대, TS 인베스트먼트도 모두 다 3%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창투사 관련주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일단 순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월 7일이 좀 이슈가 많은 날이에요. 그렇죠. 4월 7일 이제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FOMC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뭐 8조 7천억 얘기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9조 2천 3천억, 또 오늘은 또 뭐 신한금융투자는 뭐 10조 2천억까지도 네. 예상을 해서 지금 계속 이런 거 영업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하이닉스 오늘 주가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 장비주들을 보면은 2월 달에 어떤 것 좀 오르다가 3월 달에 거의 뭐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일단 오늘부로 보니까 이제 뭐 PSK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이제 2월에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어 테크닉스도 좀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도 오르면서 일단은 뭐 또 반도체 관련 우리 모기업 뭐 삼성전 하이닉스 어떤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외되었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SK 그룹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4월 11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이제 그 기한이 11일인데, 지난번에 이제 소송에서 이제 LG화학이 일단 이겼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특허 관련해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겼는데, 제가 볼 때는 특허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빙산의 일각의 상태거든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결국 네. 이제 본안 소송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판단이 날지, 일단은 SK 그룹은 악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주가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유심히 받을 게 이제 이번에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그 대기업들이 자기네가 이제 그러니까 손자 회사를 할 때나 자기가 이제 지배할 때는 30%를 일단은 지분을 획득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SK의 어떤 자회사나 지금 SK텔레콤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의 비중이 20%예요. 10%를 사야 되는데 지금 안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안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하이닉스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SK의 어떤 그 지주회사로 들어가자는 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되면서 아마 SK 그룹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SK텔레콤도 자회사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빠져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SK텔레콤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하이닉스에는 이제 호재가 되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M&A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로 해서 어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거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SK 그룹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아마
우리가 저기 좋게 보는 종목 하이닉스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반도체도 있지만은 하이닉스가 일단 어떤 지배 구조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제가 아마 이슈 했을 때 제가 이제 SK그룹하고 하나그룹 좀 분석을 하려는데 아직 자료는 네. 준비는 안 됐는데 아. 뭐 이틀 동안 해서 일단은 제가 목요일 날 한번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네. 하고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SK 기업과 관련한 주식 또 편입해 계신 분들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각 수급 상황 어떤지도 짚어주신다면은요. 네, 일단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래요. 근데 사실 이제 8일이면은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굉장히 짧거든요. 네. 지난달에는 길었기 때문에 사실 텀이 좀 이렇게 길지가 못해서 이번에도 이제 뭔가 저는 그래도 주가가 오르면서 큰 뭐 영향은 없을 거로 봤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옵션에서 이제 또 하방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제 우리 4월 7일 날이 이제 삼성전자 발표하면서 그날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급등을 하느냐, 뭐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요일까지는 좀가 우리가 좀 관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인데 이제 환율이 네. 지금 뭐 1,120원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흐름 같은데 또 그냥 비트코인이 또 주말에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비트코인으로 또 이게 자금이 이렇게 쏠리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워낙 주린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예탁금이 뭐 65조 계속 유지를 해서 큰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게 만약에 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면 또 그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일단은 수급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비트코인으로 과연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제 요거를 좀 같이 보면서 이번 주가 이제 좀 재미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또 들어서 또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 또 아까 SK그룹 관련주들 또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일단은 게 있을까요? 이제 창투사들 종목들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보면은 이제 창투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감사 보고서를 받기 전에 그 회사를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회사를 투자할 수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창투사 뭐 투자한 종목들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뭐 몇 배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창투사들도 투자해가지고 진짜 실패하는 종목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창투사를 우리가 이제 그 주가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분위기에서 테마주에서 형성돼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창투사 이런 종목도 우리가 뭐 테마주 시류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과연 창투사들을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 어딘가 보면 이제 주로 개인이겠죠. 기관에 의해서 아마 그런 거에 어떤 수급에서도 갑자기 좀 이상한 동향이 발견이 된다. 그때 이제 과감하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히 그냥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잘 참고해서 보다 흥미로운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네, 이슈킹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마다 늘상 같은 내용 짚어주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말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하면 이제 어떤 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사실 상승률 상위 종목은 결국 이제 테마주가 될 거고 월요일 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도 보시면 이제 하락률 상위도 결국 테마주거든요. 여러분 이제 왜 전문가가 이제 테마주만 하느냐 이거 있지만 또 사실 제가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또 뭡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종목들 파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 올리는 종목이니까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한 종목들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하고 이제 그다음에 테마주 형식은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뭐 섹터라든가 뭐 이슈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기본적 분석이 하는 어떤 뭐 이런 우리 가치주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는 사실 이거 뭐 좀
설명하기 그렇지만 어떤 뭐 정치인 테마주도 있고 하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한다면 일단은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를 알아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테마주를 너무 이렇게 겁난다고 또 무시하지 말고 여기서도 또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은 네. 뭔가 이제 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너무 한쪽이 치우치지 말고 일단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좀 테마 좀 한다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에 있어서 뭐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기본을 흐트리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네, 워렌 버핏이 했나요? 네, 누군가가 중요한 말을 했던 아니, 것 왜냐하면 같은데. 이제 네, 내가 있는 우리 가치 주는 상한가 치는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네. 테마주도는 하루에도 뭐 수십 개 뭐 상한가 나오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이제 뉴스에 나오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제 네.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요즘 2030 세대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누구는 굉장히 많은 부를 쌓고 또 네. 누구는 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부를 쌓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는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펀더멘털을 좀 지키는 기본을 네. 흐트리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동기 전문가님과 오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이미 이제 일주일 전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흐름을 보는 건데 일단은 3월 29일 월요일 날 이제 주로 특징 세타는 이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관련주 네. 한동안 잊혀져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3월 네. 28일 올랐는데 일단은 이수 에피스는 뭐 기술 이전 얘기가 나왔었고 바이넥스도 뭐 한국 생산의 어떤 컨소시엄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 콘텐츠 요새 계속 이제 뜨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도 보니까 이제 순환매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 이제 뭐 캐리소프트, 대원미디어, 알로이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렇게 종목이 또 특징으로 섹터를 했어. 그다음에 이제 조선기자재, 인하전공, 조선제, 삼형 ENC인데 오늘은 또 보니까 이제 하이로 코리아라는 종목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볼 때는 이제 조선업종이 이제 올해 뭐 작년부터 수주가 이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항상 그런 1차적으로 형님들이 뜨면은 그에 이제 2차 아우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전에도 이제 조선업종이 이제 크게 호황하면서 주가가 떴을 때 사실 조선 기자재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우리가 뭐 기자재라면 뭐 옛날에 이제 뭐 성강 밴드라든가 뭐 네. 태강 태용 그다음에 하이로 코리아 이제 그게 3인방이었는데 요새는 뭐 하도 또 다른 종목이 나와가지고 그럼 옛날 얘기가 되죠. 그런 종목에서 네, 아마 그렇죠. 그런 거 잘 보시면은 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기자재들도 좀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인프라 투자 가진 철강 건설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동국제관, KB 동부 제철, 휴스트 한국철강, 수산중공업, 두산 인프라화 이제 이거 기계 쪽, 두산 박해 관련주 그다음에 네. 뭐 여기 이제 빠졌지만 진성 테이스도 일단은 건설 관련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포스코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아마 포스코도 어떻든 간에 이런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나 우리 철강 그 업체들이 항상 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항상 반덤핑 관세를 때리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렇죠. 지난번에 그런 이제 관세 부과율이 좀 굉장히 낮아진 거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좀 이점이 유리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포스코가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관련주도 이제 이게 항상 보면은 계속 오르다가 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뭐 윤석열, 이재명 관련 이게 뭐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또 상한가 한두 번 치면 그 다음에 빠지면 뭐 그냥 40% 금방 빠지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때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때 사는 게 좋지. 그냥 뉴스 나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 그렇죠. 나면 팔고 그래서 이런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하신다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한 주씩만 해보세요. 한 주씩만. 네, 재미로. 네, 한 주씩 해가지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흐름을 이제 알면은 아마 이제 거의 6개월 정도 연구를 하면은 아마 어떤 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 관련주도 보시면 이제 계속 종목이 바뀌죠. 처음에는 이제 서현 덕성, 모베이스 전자였다가 이제 많이 뭐 극동 유아라든가 이제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도 뭐 에이텍, ATTM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종목이 뭐 토탈 소프트도 있었고 했는데 좀 또 오리엔트 또 이런 네, 이름이 또 맞습니다. 많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수 앱시스는 이제 상한가 친 종목이 세 종목이었어요. 이수 앱시스,
플레이드, 캐리소프트. 그래서 이제 이수에피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네. 제약 바이오죠. 러시아 스푸트니크 생산 해야지 이제 올랐고, 그다음에 플레이드는 이제 뭐 광고 관련주인데 이게 이제 아마존 코리아의 마케팅 서비스 파트너스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이제 플레이드고요. 그다음에 캐리소프트는 이제 뭐 유아용 콘텐츠 사업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중국 IPTV의 캐리아 친구들 뭐 방영 소식해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극동 유아는 이제 석유 관련주고, 아마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윤석열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뭡니까 사회이사가 뭐 차장 검사 출신이라 해가지고 이제 극동 유아도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뭐 유아니까 일단 윤활유 이런 네. 회사고, 사실 뭐 극동종이 옛날에 뭐 극동셀 해가지고 또 굉장히 좀 그 튼튼한 기업들이었는데, 요새는 좀 뭐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좀 우리 뭐 워낙 반도체라든가 뭐 다른 이쪽이 워낙 뜨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뭐 어떤 면에서 굴뚝 산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정치인 관련주를 이렇게 묶이면서 일단은 크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독성도 뭐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 미디어도 일단은 이제 계속 이 종목도 이제 왕구하고 웹툰인데 계속 뭐 어떻게 오르다가 또 빠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한번 일회성으로도 올랐다가 빠졌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 그래서 대형 미디어도 한번 네. 우리가 이날 이제 올랐는데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다음에 화성 밸브 이것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인데, 이제 화성 밸브라는 종목도 이제 결국에는 뭐 유압 관련 이런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관련주로 이렇게 묶이면서 많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인하전공 아까 이제 조선 기자재였죠. 그래서 네. 이제 보면 이번에 일단은 이제 수에즈 운하 사태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조선이라든가 선박 해가지고 이제 그런 배가 그러면 이제 운하를 통과할 때 이제 폭이 넓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요. 운전할 때도 좀 차폭이 넓은 그 차는 사실 주차하기도 어렵고 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간에 이제 이런 이제 선박 기술도 이런 걸 어떻게 잘 뭐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난번에 에버그린이었나요? 에버그린. 네, 그래서 네. 이 배는 좀 일본에서 만들어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네, 되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제이즌 코스메틱은 이제 화장품주인데, 이게 사실 보면 이제 우리가 2, 3월에 항상 뭡니까 이 이제 감사 의견이 거절이냐, 뭐 감사 보고서를 제출 못했다 했는데, 이제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좋게 봤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했으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또 올랐던 종목이 제이즌 코스메틱인데 상한가를 기록을 못했고 일단 18%를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수 앱지스를 한번 간단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2001년에 설립된 동사인데, 일단은 이수그룹 계열사입니다. 사실 보면 이제 이수그룹도 뭐 이수건설이 있거든요. 화학도 있는데 좀 그 자금 사정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그룹들이 보면 뭐 일중그룹도 이제 그런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이제 어떤 그룹 자체가 좀 자금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손해 보는 이런 이제 기업인데, 어쨌든 간에 뭐 이번에 이수 앱지스는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해가지고 이제 크게 또 부각이 됐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또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를 일단은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후속 제품 4개가 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뭐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 백신 때문에 오른 거죠. 그래서 이 회사 보면은 이제 효소 치료제 항혈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항혈전 치료, 항체 치료제, 고소병 희귀질환 치료제, 파브리병 희귀질환 치료제. 그래서 고소병은 이제 뭐 효소의 결핍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유전병이라 하는데, 저도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몸속에 낡은 세포를 없애주는 일단 뭐 글루콘 뭐 세레브로시데이즈 이런 거로 이제 결핍이 되면은 발생하는 병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브리병도 이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희귀 질환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회사의 사업 보고서 봐도 이거에 대해 설명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일단은 이 회사 보면 이제 2019년하고 20년 봤을 때 이제 점유율이 일단은 이제 뭐 크게 변동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클로티넵의 항혈전 항체 치료제는 거의 점유율이 100%라는 거죠. 독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시총이 4,200억에 매출액이 256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130에 적죠. 어차피 뭐 바이오 회사들은 뭐 흑자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 이제 29일 날 상한가를 켰는데, 이때 보면 이제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꾸준히 올랐었는데 보면 투신이 또 31일 날 좀 산 모습이 나오고 이제 외국인들은 또 4월 1일하고 2일 지난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조금씩 담근 모습을 보여서 일단 주가가 지지난 금요일 10,000원 했던 종목이 일단 13,000원, 4,000원까지 거의 뭐 단기간에 네. 40% 급등을 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도 일단은 2월 16일 날 17,000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상한가를 한 3번 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때 뭐 네. 러시아 백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그 테마주들의 말로가 이렇게 보시면은 17,000원 그러니까는 거의 뭐 갔다가, 7,000원에 네. 17,000원 갔다가 8,000원까지 거의 원위치 됐죠. 다시 돌아왔죠. 다시 이제 네. 12,000 갔다가 다시 바짝 올라니까 이제 테마주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막 올랐다가 거기에 이제 쫓아가면은 크게 손실을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원위치라든가 원위치 한 10% 20% 올라와 있을 때 이때 사면 이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런 거 한번 한 주씩 한번 해보시면 연습 삼아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분명히 한 주입니다. 네. 3월 30일 날 이제 특징 세터는 이제 나스닥 상장해가지고 이제 네.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고 근데 뭐 빗썸에 이제 비덴트 이렇게 이제 쌍벽을 이루는데 어쨌든 그렇죠. 간에 이제 하나투자증권하고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에이틴 인베스트먼트 바른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면 이제 창투사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도 오르고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도 또 많이 올라가지고 또 비트코인으로 같이 묶이면서 지금 이 종목들이 또 오늘 장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자가 이제 대선 후보 지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종목 이제 부방은 네. 이제 밥솥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네. 이제 쿠쿠전자가 있고 이제 부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나라는 이제 그 LG그룹 총수 누구죠? 구강mon가 그 관련주 깨끗한 나라 그다음에 네. 저축은행 어쨌든 간에 뭐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진도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오늘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이 종목들도 이제 좀 많이 빠질 때는 들어가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위 종목은 이제 한국 맥널티인데 이 종목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 네. 이베이 코리아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거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파트너사 1위 이제 커피를 그렇죠. 납품하는 이제 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일단은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그래서 이제 증권주인데 두나무 관련주로 해서 이제 올랐는데 사실 증권주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보면은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이제 구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또 우선주가 꾸준히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 우선주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구주보다 높은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선주들이 한번 또 테마를 항상 그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네. 그걸 이루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엄청 올랐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올랐는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부방도 결국에는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푸른 저축은행 네.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는 뭐 두나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오를 때는 항상 우리기술투자가 오르는데 일단 이제 두나무 관련주 가지고 또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나라 이제 화장지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일단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랐고 네. 그다음에 한신기계는 재료가 미노출됐어요. 아마 개별 종목인 네. 것 같고 그다음에 대성창투, 에이티너 인베스트 역시 이제 두나무 관련주, 창투사 아까 뭐 창투사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네. 이제 창투사들도 보면 이제 그 뭐 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뭐 좋은 회사 있고 나쁜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주가 수준에 따라서 일단은 비교가 되는데 그렇겠죠. 사실 에이티넘도 옛날까지 제가 볼 때는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한번 이 회사를 탐방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때는 좀 회사 내용이 안 좋았던 네.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저는 어떤 한 종목 히트를 쳐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럼 회사 내용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다른 투자하는 업체들이 또 안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크게 수익이 나도 다른 쪽에서 손실이 많이 나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거로 나오는 것인데 뭐 최근에 에이티넘이 많이 또 주목을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진도는 이제 이 모피 의류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에서 보면 이제 뭐 임원이 뭐 사법연수원 동기가 뭐 수백 명일 텐데 그러게요. 그다음에 뭐 충암고 네. 동문도 수백 명일 테고 뭐 근데 자주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말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한국 맥널티라는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네. 이제 97년 12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두서부터 원두커피 가공 제품까지 커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진들 영위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커피부터
RTD 제품까지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유통 채널에서부터 슈퍼, 편의점, 온라인 등 어떤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유통 그런 유통망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 3중 코팅 펠렛 재진 코강약 센트리fuge 캡슐을 생산해서 일단은 녹십자라든가 삼진제약, 그다음에 고려제약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상승위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 후보자, 그래서 이 SK텔레콤이 결합이 되면서 일단 미국 상장 계획에 서 일단 올랐죠. 이 회사는 이제 시총은 1,169억, 매출액은 491억, 영업이익은 33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퍼가 14.97 되고요. 그다음에 배타계수 1.21 정도 되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 이슈로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슈로 끝났죠. 네. 근데 이제 끝났는데 아직은 이제 주가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보시면 네.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뭐 개인들이 일단은 주체로 봐야겠죠.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을 계속 말씀드리면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하면 오른다 그게 아니라 네. 개인이 개인들이. 올리는 종목도 있어. 그러면은 수급이라는 게 이제 항상 우리가 뭐 쌍끌이는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네. 개인도 수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럼요. 테마주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또 수급에 있어서는 올리는 주체가 저는 수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뭐 저도 이제 뭐 화요일마다 기관 외국인 순매수도 종목하겠지만 그거보다 개인도 오히려 수급이 주체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면 오른다? 아니요. 네. 빠지는 게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런 그 고정관념을 깨고 그다음에 개인도 수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멘널티가르도 한번 이제 이게 8,000원대에서 11,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제 네. 조정받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먼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않았어요. 11,000원대 유지하고 있고 오늘은 좀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10,000원대 이상에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맥널티 확인해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3월 31일은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인데 일단은 정치인 관련주가 가지고 이제 태경산업, 부방, 윤상혁. 그다음에 이날은 또 이재명 관련주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에이텍TN, 이스타코, 오리엔트전광, 수산 ENT, 에이텍, 토탈소프트 아마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도 뭐 이이지만 아마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여권의 그래도 후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선거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뭐 그럼요. 지지율이라는 게 언제 또 역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여당에서는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또 그날은 좀 부각되지 않나 생각돼서 아마 또 이재명 관련주들도 어떤 이슈에 따라서는 또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날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가진 한국 큐빅, IM 가진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건자재 관련주 가지고 성신양의 하츠, 강남, 제비스코스 어쨌든 간에 이제 건자재 관련주는 이제 건설 업종과 연관이 있는데 사실 올해 보면은 뭐 건설주들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어느스트가 많은데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무겁기 때문에 아. 과연 이제 수익률 면에서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면 이제 포스코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SK텔레콤도 뭐 20만 원대에서 거의 뭐 30%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건설주 또 아마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건자재 일단은 네. 건설주 관련해서 이제 기자재들도 따라서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종목들도 아마 최근에 아마 20-30%는 충분히 올라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멘트도 마찬가지죠. 시멘트도 이제 이때 되면 이제 항상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NFT가 떴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번에 또 이번 주말에는 뭐 70% 빠졌다고 하는데 네. NFT 관련주에 가지고 이제 갤럭시야 머니트리가 올랐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미술품 보석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미술품 하면 이제 서울 옥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옥션이 지난번에 오르다가 뭐 최근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요새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투자 수단으로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또 이제 미술품에 많이 또 관심이 있는 것 많으시죠.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미술품 시장이 또 어떻게 또 우리나라 대체 시장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보면 이제 미술품 펀드가 있었어요. 네. 어떤 회사에서 이제 그때 뭐 운용사에서 이제 미술품 펀드를 이제 발매를 했는데 네. 근데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직원 한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미술품은 이제 전시할 때마다 그걸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옮길 때마다 그 이제 그 직원이 없으니까 혼자 날르고 그다음에 그게 나르셔야 이제 되는. 미술품이 이제 잘못 보관하면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관하는 문제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미술품도 이게 뭐 우리 박물관이나 이가 전시하는 게 이게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게 뭐 진짜 컨테이너 차량 진짜고 뭐 보니까 이게 그렇죠. 좀 그 시설이 되는 차량 움직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대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드는 게 일단 미술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 이걸 집에서 보관하려면은 보관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뭐 집에서는 보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에이텍TN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오디텍은 이제 LED 관련주인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뭐 LED 헤드램프를 공급한 소식에 가지고 이제 이거를 생산하는 오디텍이 이날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태경산업도 일단은 이제 뭐 화학주인데 일단은 그 윤석열 관련주로 일단은 묶였고요. 그다음에 대형 미디어는 이제 아까 29일 날도 일단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제 미디어 관련주해 가지고 그렇죠. 보유 IP나 웹툰 드라마 제작 본격화에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우리 OTT 관련주 이런 우리 미디어 관련주들이 이제 그 지금 큰 종목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종목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도 일단은 순환매에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수급을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대형 미디어들 때 거의 뭐 3월 초에 10,000원 한 게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랐을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이 소리 소문 없이 오른 종목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맨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포스코 타령할 게 아니라 이런 미디어 관련도 제가 한번 그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중소형 관련주여가지고 그때 대원 미디어다 후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DNC 미디어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미디어 들어가는 종목들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네. 소리 소문 없이 오릅니다. 이런 그러네요. 종목들은. 예. 저런 게 무섭죠, 사실. 그렇죠. 소문 안 나게 올려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우리가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자 가지고 이날 다시 올랐고, 그다음에 한국 큐빅 이제 메타버스 관련자 가지고 이제 올랐고요. 근데 유유제약은 이제 뭐 제약 바이오인데 뭐 이슈는 없지만 이제 무상증자 발표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날이 배정이래 가지고 이제 오른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부방은 계속 지금 뭐 밥솥 만드는 회사가 이게 얼마나 뭐 윤석열 관련주도 엮인다 하더라도 글쎄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방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스타코는 이제 건설 관련주에서 이재명 관련자 가지고 일단은 올랐습니다.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이제 어떤 회사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동사 사업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자결제, O2O, 기타 사업 이제 세 가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전자결제는 또 휴대폰이라든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네. 그다음에 O2O는 이제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쿠폰, 편의점 선물 결제 서비스. 사실 보면 이제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백화점 상품권을 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아, 네네. 그 이제 구시대 같아요. 몰랐는데 그걸로 많이 한다 그러는데 네. 아마 그거를 보낸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세대는 그거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이제 궁금하거든요. 가져가시면은 바로 종이로 바꿔줍니다. 근데 그때 해보니까 뭐 주소 넣고 뭐 저도 해보니까 뭐 네. 복잡하더라고요 절차가. 네. 제가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네. 해보니까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네, 하다 방송 말아요. 끝나고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에다가 미술품 이제 기대되는 신사업인데 오늘 이 종목이 조금 이제 자료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휴대폰 결제 시장이라는 가점 시장이 메인 플레이여가지고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사업 부분이 전자결제, O2O 기타인데 비중이 77%를 차지해요. 이쪽이. 네. 그다음에 이제 비중이 높은 전자결제 PD 사업으로 휴대폰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보면 이제 PD 사업이 이제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PD 사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PD를 사들이 이제 업체를 꺼리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회사는 안 하고 네. 뭐 민원이 많이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에서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신용카드 PD 시장 대비 성장률은 낮았다는 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경쟁 심화되는 신용카드 PD 시장에 있어서 휴대폰 결제는 가점 시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품에 이제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아까 제가 뭐 이제 미술품 뭐 이런 보관이라든가 이런 네. 게 어렵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전문가를 영입을 합니다.
블랙천을 가지고 이제 이신의 GBIC 파트너를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는데 이미 이제 이 회사는 가상회바 좁사를 발행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네. 코팍스에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제 새로운 사회이사가 아마 사회이사 아마 사내 접을 때는 임원으로 정식으로 됐는데 아마 이 사람의 어떤 그 앞으로 역할을 좀 행보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또 사업 보고서에 그 주총 안건에 이제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미술품, 보석, 기타 기증품 등 경매 가능한 물품의 보관, 위탁 판매 및 자기배 중개. 그래서 보면 네. 아까 이제 보관도 어려운데 여기 그렇죠. 이제 위탁 판매까지 하는 거. 그다음에 기대해서 보는 사업은 이제 디지털 자산과 예술품은 비싸니까 네. 이걸 이제 분할하는 거죠. 디지털 자산으로 소유권 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미술품에도 어떤 뭐 등기부 등본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네. 이제 이거를 매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분으로 또 팔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을 분할 및 유동화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 워낙 고가니까는 여러 네. 사람은 이제 공동으로 물론 네. 펀드도 살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등기할 때 보면 이제 지분 등기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될지 과연 이제 그렇다고 미술품은 찔릴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새로운 또 이제 사업 아이템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블록체인은 예술품 거래량 기록을 가능케 해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거래 자체가 좀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좀 투명하게 하자 이런 의도가 같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분란으로 나눠진 예술품 투자의 진입 방법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부터 이게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네. 미술품 고가품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소유권을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분할해서. 뭐 우리 아파트도 보면 이제 부부 명의도 있고 뭐 자녀 명의도 하고 있는데 뭐 특히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부동산에다가 분할해서 하거든요. 분할 등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예술품도 하나의 좀 호재를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 이제 이 회사는 또 그다음에 NFT 기반 미술품 거래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새로운 이슈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도 지금 보면 이제 올 3월 초에 1,7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제 8,000원이니까 또 4-5배 올랐죠. 그러네요. 네, 하여튼 뭐 지금 보면은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에만 몰두해가지고 91층까지 가서 지금 이제 85층 왔는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그때 이제 워낙 갑자기 몰려가지고 삼성전자가 아마 40-50% 올랐지만 네.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뭐 4배, 5배 오르고 하루에 1년에 보면 이제 뭐 10배 오는 정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얘기하면 10명 중에 뭐 1명 알을까 말까 하는 종목인데 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눈여겨볼 들고요. 필요가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회사 보니까 이제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간 건데 네. 뭐 전자결제 사업해 가지고 뭐 이게 보안 서비스도 뭐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뭐 이중화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제 오토 사업은 편의점 캐시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쿠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해 가지고 포인트와 상품권을 또 모니터리로 캐시로 교환하는데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카톡으로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선물을 받았다 빵 네, 같은 거 뭐 그렇죠. 베이커를 하는데 그게 현금화 안 되는데 어떻게 얘네들은 또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가진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또 이쪽이 뜨지 않을까. 그다음에 비트코인 사업. 그래서 아마 이 회사 보면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회에서 변경 3월 29일인데 여기 보시면 이신혜라는 분이 이제 코인 인코퍼레이션에서 이사를 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 회사에 이제 임기 3년 해가지고 신규 선임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업 목적 추가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암호화 자산 매매 증개, 미술품 보석, 빅데이터 해가지고 뭐 쭉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종목 보면은 이제 3월 30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날은 이제 투신이 많이 샀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타 법인이 이제 많이 팔았는데 기타 법인 팔고 나서 주가는 조금 주춤하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3월 8일 날 4,800원인데 지금 8,000원 넘었고 아마 그 전에는 아마 굉장히 아마 낮았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 회사가 작년 11월에 얼마였습니까? 3,400원 했던 게 지금 거의 뭐 9,000원대 바라보는 이제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 이제 4월 1일은 이제 특징 섹터가 두나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증권 거래소 상장 뉴욕 그래야지 뭐 창투사들 여기 있고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큐캐피탈까지 올랐고요. 백신 여권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안주 라운시큐어, 아이크래프트, SJ 솔루션즈, 질환지교 시큐리티. 그다음에 윤석열 테마해져 가지고 이제 또 애니 능률 이게 또 새롭게 이제 원래 있던 네. 애니인데 또 이날을 또 올랐어요. 그러네요. KTPU. 그래서 이제 애니 능률은 이제 뭐 파평윤 씨, 그다음에 에이티넘 얘기했고 알로이스는 이제 디즈니, 애플,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OTT 어. 관련 장비 대사포가 있다. KPT는 이제 금융회사인데 또 뭐 이제는 논산이 또 나와요. 논산 기업 KPT요. 그다음에 TNR 바이오팝 해가지고 이제 JNJ와 이제 공동인데 아마 바이오 프린팅 사업 해가지고 이제 이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아이크래프트 백신 여건, 근데 윤석열 관련주고 코프스 코리아 이게 이제 아마존 프라임 한유차는 입점해가지고 OTT 협의 중이라 가지고 이제는 올랐고요. 그다음에 질환지구 시키리 아까 말씀드렸고, 웅진 시키리는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데. 유뎀이라는 어떤 그 플랫폼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어 기반의 교육 콘텐츠 제작과 강사 큐레이터는 직접 담당한다리 나왔고, 그다음에 라이온 시큐어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조. 그래서 에이텐 인베스트는 이제 창투사인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3개 투자 조합에 약 6,500의 운영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중 회수액이 6조 300억으로서 벤처 조합의 회수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됐죠. 네. 시총은 1,700억, 매출액 214억, 영업이익 85억. 영업이익이 작아요. 이렇게 네. 수익을 내도. 근데 보면 이제 이 회사도 이제 보면은 개인들이 올렸죠. 투신이 좀 사서 올렸는데 지금 수급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특별한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도 3,000원 주식이 이제 6,000원 거의 더블 올랐죠. 네. 이틀 연속 아까 쳤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모습. 그다음에 4월 1일 날은 이제 역시 창투사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네. 이날은 SG 충방, 금강철강, T스매스,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또 이제 뜨는 종목이죠.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돼서 네. AT는. 그래서 뭐 경남 시틀은 이제 철강 업종 또 경남 시틀 올랐고요. 수산 INT, 디지캡 뭐 이것도 전부 아는 종목. 그래서 충방은 이제 자동차 시트카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시트 봉제 사업, 시트 사업, 부동산 사업 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시총이 1,400억에 매출액이 850억, 영업이익이 48억.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투신들이 최근에 좀 샀어요. 투신이 사는 정보 유심히 보시는데 네. 일단 주가가 뭐 2,700원, 500원 하던 게 거의 4,000원까지 왔고 오늘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SG 충방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프닝 벨 오늘도 마무리할 시점에 왔습니다. 치열한 매매 전략에 오가는 오전장인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잘 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동기 전문가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